서울의 한 고급 빌라. 여보 안 나오고 뭐해? 동수 씨와 연희 씨는 얼마 전 결혼에 꼴이난 풋풋한 신혼 부부입니다. 맞다. 당신 오늘 전 남편 길이라고 하지 않았어? 다녀와야지. 아니야 안 가도 돼. 나 신경 쓰지 말고 편하게 다녀와. 좋다. 자, 나 오늘 늦으니까 저녁에 장모님이랑 외식도 좀 하고. 알겠지? 고마워요. 사실 두 사람은 재혼 부부였던 건데요. 아내의 전 남편 기일까지 챙기고 동수 씨 참 속 깊은 남자입니다. 그날 오후 중소기업 회계 팀장인 동수 씨는 밀린 업무를 처리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그때 미모의 후배 소영 씨가 다가오는데요. 밥도 못 먹고 일할 정도로 이렇게 바빠요? 고마워. 잘 마실게. 근데 선배, 오늘 일 끝나고 뭐해요? 나랑 술 한잔 해요. 나 오늘 야근이야. 다음에 먹자. 결혼했다고 튕기는 거야 뭐야. 언제는 나랑 노는 게 제일 좋다고 하더니. 알겠어. 남은 일이 많긴 한데 까짓거 내일 하지 뭐. 진짜요? 이따 딴 말하기 없게요. 우리 뭐 먹을까? 보아하니 두 사람 무척이나 친밀한 관계인 것 같은데요. 그때 네, 여보세요? 네, 제가 남편인데요. 네? 뭐라고요? 그 길로 동수 씨가 찾아간 곳은 병원 응급실이었습니다. 연희야! 이럴 수가요. 연희 씨가 교통사고를 당해 크게 다친 것입니다. 선생님, 우리 연이 어떻게 된 거죠? 교통사고로 척추를 크게 다쳐서 빨리 수술 들어가야 되니까 얼른 동의서 작성해 주시죠. 재혼 6개월 차 한창 행복해야 할 신혼부부에게 이게 무슨 날벼락 같은 일입니까? 연이야. 잠시 후 동수 씨는 오직 아내의 수술이 무사히 끝나기만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때 네, 장모님. 한서방, 나 이제 곧 도착하네. 연희는 수술 들어갔나? 네, 수술 중에. 딸의 사고 소식을 들은 영숙 씨가 한달음에 병원으로 달려온 건데요. 장모님, 여기. 그런데 급한 마음에 주변을 살피지 못한 영숙 씨가 그만 달려오던 차에 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장모님!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이 연달아 벌어질 수 있을까요? 안타깝지만 아내분께서는 앞으로 걷기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홍영숙 환자분도 상태가 좋지 않아요. 경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6개월 후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은 연희 씨는 휠체어 생활에 적응해 가고 있습니다. 다리를 크게 다친 영숙 씨 역시 함께 지내고 있는데요. 아유, 나 혼자 화장실 갈 수 있다니까요, 사돈. 아유, 이러다 넘어지면 이번엔 답도 없어요. 아이, 반년을 내가 수발했는데 뭐가 창피하다고. 아유, 얼른 가요. 연희 씨의 시어머니 경자 씨가 그런 두 사람을 보살폈던 것이죠. 왔어? 저녁은? 아직 라면이나 먹지 뭐. 내가 끓여줄게. 그 정도는 나도 할 수 있어. 됐어. 내가 할게. 제발 일 좀 만들지 마. 아내의 마음도 몰라주고 동수 씨 그동안 좀 변한 것 같군요. 잠시 후 오늘 고생 많았어. 그래, 오늘 푹 쉬고 내일 보자. 응? 조심히 들어가세요. 그런데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경자 씨가 그만 발을 헛디뎌 계단에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 허리를 크게 다친 경자 씨까지 동수 씨의 간호를 받으며 모두 한 집에서 지내게 됐습니다. 부대찌개네. 식사하세요. 아유, 수고했네.
여보, 우리 점심 먹고 산책이라도 다녀올까? 우리 오늘 결혼기념일이. 장모님이랑 엄마만 두고 어떻게 나가? 괜찮아. 나갔다 와. 나 이제 어느 정도는 걸어 다닐 수 있어. 그러다 또 다치시면요. 저만 더 힘들어져요. 미안해 여보. 내가 괜한 말을 했다. 사고는 가족들뿐만 아니라 동수 씨의 마음까지 병들게 했습니다. 다음 날 무당과 함께 기도를 올리고 있는 동수 씨. 그런데 제단 위에 올려진 웬 상자를 향해 기도를 하는데요. 그때 무당이 눈치를 살피던 동수 씨가 갑자기 수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대체 뭘 하는 건가요? 좀 드셔보세요. 향이 좋아요. 고마워요. 놀랍게도 동수 씨가 건넨 것은 조금 전에 약을 탄 차였는데 요즘 보살도 결국 약이 들어간 차를 마신 화영 씨가 복통을 호소합니다. 고맙습니다. 저 잠깐 실례 좀. 네, 그럼 천천히 다녀오세요. 동수 씨 대체 왜 이런 짓을 하는 겁니까? 사실 동수 씨가 노린 것은 바로 장롱 속에 있는 상자였습니다. 놀랍게도 제단 위에 올렸던 상자 속에는 어마어마한 양의 돈다발이 가득 들어 있었는데요. 설마 동수 씨 그 돈을 훔치려는 건 아니겠죠? 조금만 기다리면 다 자네께 될 텐데 왜 이렇게 조바심을 내는 겐가? 조금만 기다리면 저 많은 돈이 모두 동수 씨의 것이 된다고요?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 잠시 후 힘없이 집으로 향하던 동수 씨를 누군가 붙잡습니다. 선배, 바로 회사 후배 소영 씨였는데요. 여기까지 찾아오면 어떡해. 선배, 저 언제까지 또 기다려야 돼요? 선배가 분명 다 책임진다고 하셨잖아요. 소영아, 미안. 조금만 더 기다려줘. 곧 다 정리될 거야. 저 사실 너무 불안하고 힘들어요. 선배가 저 배신할까 봐. 너무 걱정하지 마. 절대 널 배신한 일 없어. 알았지? 이거 어째 대화가 심상치 않습니다. 설마 동수 씨가 아픈 아내를 두고 바람이라도 피우는 건 아니겠죠? 한 달 후. 여보 왔어? 별일 없었지? 그런데 집에 들어선 동수 씨가 뭔가를 보고 깜짝 놀라는데요. 집안 곳곳에 압류 스티커가 붙어 있었던 겁니다. 여보, 우리 많이 힘든 거야? 당신 분명 모아둔 돈 꽤 많이. 그 돈이 다 어디 갔겠어? 당신, 장모님, 우리 한번 치료비로 다 썼지. 미안해. 내가 죄인이야. 동수 씨의 속상한 마음도 이해는 가지만 아픈 아내의 마음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날 밤 잠들지 못하고 술을 마시는 동수 씨. 더는 못 기다려. 동수 씨 또 무슨 짓을 벌이려는 겁니까? 날이 밝자마자 동수 씨가 찾아간 곳은 바로 무당 화영 씨의 집이었습니다. 보살님, 보살님, 당장 나오세요, 보살님. 자네가 웬일인가? 그런데 다짜고짜 들어가 장롱을 여는 동수 씨. 지금 이게 뭐하는 짓인가? 저 더는 못 기다리겠어요. 당장 돈 주세요. 안 그래도 자네에게 연락을 하려고 했네. 드디어 대신님께서 허락을 하셨네. 자, 이거 받게. 이게 뭐예요? 분명 다 주신다고 했잖아요. 왜 이것만 주시냐고요? 오랜 시간 정성 들여 채운 만큼 나가는 것도 시간이 필요하네. 차차 다 줄 터이니 걱정 말고 돌아가시게나. 참 희한합니다. 대체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약속이 있었기에
동수 씨가 무당에게 당당히 돈을 요구하는 걸까요? 그리고 화영 씨는 왜 순순히 돈을 건네주는 걸까요? 잠시 후 돈을 받은 동수 씨가 누군가의 집을 찾았습니다. 선배. 주말에 무슨 일로? 소영아, 그동안 마음고생 많았지? 일단 이거 받아줘. 고마워요, 선배. 그런데 조만간 더 갖다 줄게. 조금만 기다려줘. 그럼 회사에서 보자. 동수 씨 지금 제정신입니까? 집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했는데도 빚을 갚지는 못할 망정 왜 소영 씨에게 이런 거금을 갖다 주는 걸까요? 얼마 후 결국 집을 지키지 못한 동수 씨는 아픈 가족들과 함께 좁은 여관방에서 지내게 됐습니다. 불편해도 조금만 참으세요. 일만 다 해결되면 제가 다시 좋은 집으로 모실게요. 아유, 우리는 괜찮아. 한서방이 고생이지. 그래, 너나 건강 잘 챙겨라. 나나 사돈이나 이제 걸을만 하니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래, 여보. 이런 상황에도 자신을 생각해주는 가족들에게 고마운 동수 씨. 그때 누구세요? 실례합니다. 한동수 씨 맞으시죠? 네, 맞는데요. 당신의 횡령 혐의를 체포하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횡령이라니요. 저 그런 거 아니에요. 동수 씨가 횡령이라고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죠? 아니라고요. 이야기는 연희 씨가 사고를 당한 그날로 돌아갑니다. 연희야. 아내에 이어 장모님까지 교통사고로 크게 다치자 한동수의 마음은 불안해져만 갔습니다. 결국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용하다는 무당을 찾아갔는데요. 얼마 전에 제 아내랑 장모님이 크게 다치셨어요. 재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죽은 전 남편의 혼을 달래줘야 해. 안 그러면 집안에 더 큰 화가 생길 것이야. 그럼 혹시라도. 애군이 지독하게 많이 끼었으니 기도비가 많이 들겠어. 한 200억 필요하네. 200억이나요? 나한테 주는 돈이 아니라 대신님께 바치는 돈일세. 1년 뒤 기도가 끝나면 다시 돌려줄 테니 걱정하지 마시게나. 하지만 어마어마한 기도비가 필요하자 한동수는 마음을 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어머니 경자 씨마저 크게 다치게 되는데요. 사고가 연달아 나자 한동수 씨는 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보살님, 제가 그동안 모은 돈이랑 집 답으로 대출을 받아도 30억밖에 안 돼요. 이걸로 어떻게 좀 안 될까요? 대신님께서 시키는 대로 해야 하네. 안 그러면 더 큰 일이 생길 것이야. 더 큰일이라면. 다음은 자네 차례야. 이번엔 다치는 걸로 끝나지 않을 것세. 그 큰 돈을 어디서 빌려야지? 그래, 회사 돈 잠깐만 빌려 쓰면 되지. 어차피 1년 뒤에 채워 넣을 건데 뭐. 소영이한테만 안 들키면 돼. 격리과장으로 일하던 은 기도비를 마련하기 위해 회사 공금을 횡령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서류를 조작하는 등 다른 직원들을 속이며 회사 공금 170억 원을 빼돌리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는 그의 범행 사실을 눈치채는데요. 은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며 기도가 끝나면 돈을 돌려놓을 것이라고 을 설득했고 는 결국 그를 도와주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얼마 후 이들에게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기도를 올린 지 1년이 지났는데도 돈을 돌려주지 않는 화영 씨. 저
더는 못 기다리겠어요. 당장 돈 주세요. 자, 이거 받게. 오랜 시간 정성 들여 채운 만큼 나가는 것도 시간이 필요하네. 차차 다 줄 터이니 걱정 말고 가시게나. 조급해하는 한동수를 달래듯 화영 씨는 그럴듯한 핑계를 대며 기dob이 일부를 먼저 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속셈은 따로 있었습니다. 화수가 지금 당장 와줘야겠어. 한동수가 가자마자 송화영은 황급히 짐을 싸기 시작합니다. 그러게 내가 진작 정리하고 뜨자고 했잖아. 야, 그 순진하던 놈이 이렇게 나올 줄 알았냐? 그 장롱에서 빨리 상자 좀 꺼내봐. 응? 자신의 일을 도와주던 동생 송화숙과 돈을 갖고 도망치지 한 것이죠. 사실 는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가짜 무속인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는 은 그녀의 말만 믿고 큰 돈을 갖다 바쳤던 것이죠. 결국 공금횡령 사실을 눈치챈 회사 측의 신고로 은 경찰에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를 도와준 경리계장 은 불구속 기소되었고 을 속여 수백억 원을 가로챈 무속인은 사기죄로 구속되었습니다.